네. 갤럭시 탭 S7으로 들어온 친구 이름 좀 변경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권준우, 나윤이, 레은이 어서 와. 주원이, 유한이, 혜승이, 설아, 시은이, 재원이, 지후 어서 와요. 채민이, 지환이, 서준이, 서아, 효림이, 소빈이, 미르, 흥민이, 수아 어서 오세요. 수민이, 윤서, 지율이, 해담이, 누리, 혜민이, 은서, 지희 어서 오세요. 네, 잘 들리시죠? 안 들리는 사람 목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비디오 키는 거는 자율적으로 키시면 되고요. 친구들끼리는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한테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선생님 있는 곳이 빛이 지금 좀 뒤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얼굴이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불그스름하게 보이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잘 들려요, 목소리?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가 3단원, 열과 에너지에 대한 파트를 공부할 건데,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파트에서 좀 어렵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생님과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되어 있을 텐데, 우선은, 어, 수업 중에 질문 가능하거든요. 음. 질문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쓰는 거야? 목소리는 선생님이 음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써주면 되겠어요. 줌 채팅창 있어. 줌 채팅창. 줌 채팅창에 선생님이 선생님한테만 그 문자 보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채팅창 보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데 어차피 선생님밖에 안 보여. 친구들한테는 안 보이니까 틀려도 창피할 게 없어요. 선생님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대답도 어디다가 바로 채팅창에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매 시간마다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010 8176에 3371 이게 대치동 싼쌤 전화번호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한 다음에 문자나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증샷을 보내면 돼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90쪽부터 92쪽까지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인증샷을 보내세요. 그랬을 때 뭐 한쪽, 뭐 92쪽 인증샷 보내세요 할 거야. 단톡방에다가 안내할 거예요. 단톡방에 안내를 하면은 여러분이 요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선생님 카톡이나 문자 번호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 전까지 수업 전까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지환이 질문 있어? 서아 질문 있어요? 소빈이? 승훈이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수업하는 거에 대해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언제 그때그때 바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이라 못 들어온 친구들 있나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따로 연락이 없네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얼굴.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페이지 몇 쪽을 보냐면 88쪽을 보세요. 페이지 88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열의 이동에 대한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열이 난 적 있죠? 감기 걸려본 적 있지? 독감. 음. 특히 어렸을 때 독감에 열이 나면 처음 열 났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어른이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이 감기를 이제 겪다 보면은 어차피 이 감기가 나을 거야 하는 걱정이 별로 안 들어. 나을 거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면 나을 거야. 그런데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와서 독감이라는 걸 심하게 앓을 때는 내가 몸이 막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으슬으슬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할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열을 내리냐면 물론 약을 먹지만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을 때 빨리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놓아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또는 한참 아기 때, 어렸을 땐 있잖아. 아기 때는 약도 못 먹거든. 이렇게 아기일 때는 이 물을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샤워를 시켜요. 샤워를 시키거든. 그러면서 이제 열을 내리게끔 해주거든. 음. 그때 말하는 열,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할 열이란 정체야. 그럼 바로 이 열이라는 게 뭐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수건을 대거나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은 온도가 뜨거운 열이 식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뿌려? 그러면 불이 꺼지잖아. 열이 식잖아. 그때 말하는 열.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질에다가 차가운 물질 되면 뜨거운 물질이 식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경험상으로 또는 막연하게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열이라는 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열이라는 걸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야, 누가 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열이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 그 다음에 우리가 열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온도거든. 선생님, 열이 많이 나면 온도가 높으니까 열이 온도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막연하게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열과 온도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내용이야. 오늘 뭐가 다른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열이라는 건 이거고 온도라는 건 이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 과학을 선생님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과학에 눈뜬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지. 그리고 언제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내가 말로 설명이,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게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열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온도 알고 있어? 온도 알고 있어. 문제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그래서 문제 막 푸는데 누가 정확히 열이 뭐야? 온도가 뭐야 했을 때 열이 뜨거운 거예요. 온도? 뜨거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한테 완벽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엄마 열이 뭔지 알아요? 온도가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거를 반드시 오늘 설명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열과 온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열 평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열 평형. 평형이라는 거는 균형을 이뤘다는 거잖아. 뭐가 균형을 이뤘다? 열이라는 게 균형을 이뤘다. 이게 바로 열 평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열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열 평형이라는 것까지 오늘 정확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출발해 봅시다. 재밌겠지? 지은아, 그지? 자, 첫 번째,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자들이 가진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어.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지금 선생님도 목이 갈증 나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찰랑찰랑거리면서 이 물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이 물도 입자로 되어 있어. 이 물로 된 입자들이, 물이라는 입자들이 이렇게 이 안에서 막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는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안 보여서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 물들은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입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얘들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야. 그래서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낮을 때는 그들이 그 입자들의 운동도 느린 거야.
이해돼요?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곧 열이야. 그래서 이 열이 낮다는 건 이들의 운동이 느린 거예요. 만약에 이 열을 가열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만들었다, 내가. 그러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 하나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야. 이 입자는 그대로 있어요. 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들의 뭐가 활발해지는 거냐면 얘들이 움직이는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즉, 내가 열을 가해서 얘들이 열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얘들은 입자의 운동도 어떻게 되는 거야? 활발해지는 거야. 이해될까? 열 에너지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열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항상 입자의 운동을 함께 무조건 떠올려야 돼. 알겠어요? 어, 열 에너지는 무조건 뭐다? 입자의 운동이야. 그래서 열이라는 건 뭐다? 에너지의 에너지. 우리가 앞으로 과학에서 에너지라는 걸 많이 들을 텐데 빛이 내보내는 에너지, 빛 에너지. 뜨거운 이렇게 애들이 온도 차이로 갖고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 에너지야. 열이라는 건 뭐다? 에너지다. 어, 에너지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특히 열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얘들이 입자가 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걸 좀 이해를 좀 돕기 쉽게 하려면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움직이는데 입자 운동이 느리면 자기들끼리 덜 부딪힐 거 아니야? 덜 부딪히니까 별로 안 더운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하면 많이 부딪히잖아? 많이 부딪히니까 더운 거야.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막 뭉쳐 있어. 그 사람들끼리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들끼리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싸워. 막 열나지, 사람들이 막 뜨겁고 막 엄청 더워질 거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은 입자 운동이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입자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뜻하는 게 바로 열이고, 에너지라는 건 항상 이동을 하는데, 이 열이 그러면 열 에너지라고 했죠? 이 에너지는 어디서 이동하냐면, 여기서 이제 온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그 물체를 우리가 고온의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야. 고온의 물질,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질,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게 뭐다? 열 에너지야. 음. 그래서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자, 그렇다면 온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온도와 열의 차이가 뭐냐? 열이라는 건 이동하는 에너지고요.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입자의 운동이고, 온도라는 건 이런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물체가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가 있겠지? 그 정도를 그냥 숫자로 그냥 나타낸 것뿐이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수치라고 해, 수치. 숫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온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온도가 높다는 건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고 온도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열 에너지를 우리 인간들이 얘가 열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나? 적게 가지고 있나? 이걸 숫자로 표현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온도 중에서 섭씨 온도라는 게 있죠. 섭씨 온도. 이게 도씨라고 쓰는데 이 섭씨 온도는 우리 인간이 뭘 기준으로 나타낸 거냐면 자, 여러분들 얼음이 있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잖아. 어. 그랬을 때 얼음이 물로 녹을 때의 온도를 0, 물이 수증기로 끓을 때의 온도를 100,
즉, 얼때의 온도를 0도, 그 다음에 끓일 때의 온도를 100도로 그냥 이게 정한 거야. 얼때를 0을 숫자를 써고, 끓일 때를 100이라고 쓴 다음에, 이 100과 0 사이를 100등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숫자가 바로 섭씨 온도를 쓰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인간들이, 아, 얼음은 차갑고, 뜨거운 물은 뜨겁잖아. 차갑고 뜨겁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 얼 때와 같은 온도를 0도라고 하자. 물이 끓을 때와 같은 온도를 100도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 사이를 100등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섭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온도. 물이 얼 때와 물이 끓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0등분해서 사람들이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그냥 숫자라 생각하면 돼요. 그 기준을 뭘로 기준 잡았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섭씨 온도보다는 이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무슨 온도냐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는 우리가 단위를 K라고 쓰고 이거를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해요. K라고 쓰고 도씨라고 쓰고 섭씨 온도라고 있는 것처럼 K라고 쓰고 이거를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준 잡은 거냐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절대 온도.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겠지. 음.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가열을 했어. 가열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더 활발해진다고. 느리게 운동하던 입자가 가열하면은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면 얘를 더 차갑게 만들다 보면은 입자의 운동이 아예 멈춰버리는 온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입자 운동이 아예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 입자의 운동이 열 에너지라고 했잖아. 입자 가진 열 에너지가 제로일 때 절대적으로 이 밑에 온도는 있을 수가 없다. 여기, 그지? 멈췄어. 입자 운동이 멈췄어. 멈춘 것보다 더 마이너스는 없잖아. 이것을 0으로 잡은 거야. 이게 바로 절대 온도 0이 되는 거야. 0도. 0 켈빈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0 켈빈이라고 하고 그때 0 켈빈의 온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거든. 따져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73도씨하고 똑같은 온도가 바로 섭씨 절대 온도로 0 켈빈이 되는 거야. OK가 아니야. OK가 아닙니다. 0 켈빈. 자, 0 켈빈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자, 수아야. 0 켈빈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자, 선생님 수업 지금 잘 들었으면 질문 들어갑니다. 채팅창에 씁니다. 0 켈빈. 의미가 뭡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입자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 입자 운동이 없을 때. 입자, 입자의 운동이 없을 때를 0 켈빈이라고 하는 거야. 지환이, 해담이, 나윤이, 수아. 그렇지. 잘했어. 할 수 있겠니? 선생님 친구가 중학교 때 굉장히 책을 많이 막 읽는 척하고 막 잘난 척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무슨 뭐 엄청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애들이 모르는 걸 많이 알아. 그럼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우주를 알아?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엄청 하는 거야. 우주를 막 아냐고 하면서 이 넓은 우주를 아냐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알겠어? 중학교 1학년 잘 몰라. 근데 걔는 막 우주에는 무슨 뭐 평행 우주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는 척을 엄청 해. 그러더니 야 우주에는 뭐가 있는데 했더니 막 별도 있고 뭐 은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대. 음. 그럴듯하게 막 얘기를 해. 그래갖고 친구들이 물어봤어. 야, 별은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물어봤어, 걔한테.
걔가 뭐라고 하냐면, 별은 차가운 별도 있고, 뜨거운 별도 있어. 그러면서 차가운 별 중에는 온도가 마이너스 1000도인 별도 있고, 뜨거운 별은 플러스 1000도인 별도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 그때 모르는 친구들은, 우와, 너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어?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친구가, 잘난 척 했던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틀린 거 찾아봐요. 이 친구가, 야, 우주에는 마이너스 1000도의 별도 있고, 플러스 1000도의 별도 있어. 주원아, 뭐가 틀렸지? 아는 사람 써보세요. 이 친구가 말한 것 중에 지금 틀린 거. 핵융합 할 수 있는 온도가 안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고. 차가운 온도에서 찾아볼래요? 이 뜨거운 온도 1000도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자, 온도라고 하는 건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질수록 온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활발해지는 정도는 무한정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온도는 무조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자, 켈빈 온도 보세요. 입자가 멈춰버리는 온도가 몇 켈빈이라고요? 0켈빈이라고. 0켈빈은 몇 도라고요? 마이너스 273도라고요. 지환이 정확해요. 네, 서준 정확해요. 나윤이 정확해. 그렇지, 주환 정확해. 입자 운동이 멈추는 게 몇 도야? 마이너스 273도. 이게 절대 온도 0도죠? 그럼 마이너스 273도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 밑에 온도는 없는 거야. 은서야. 재밌지? 재밌지? 당장 여러분들 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퀴즈를 내봐요. 얘들아. 내 퀴즈 낼게. OX 퀴즈야. 자, 맞추는 친구들한테 사탕을 주겠습니다. 못 맞추는 친구들은 나한테 내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하면서, 자, 우주에는 마이너스, 이거 질문해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재밌는 질문. 이게 단순한 질문인데 친구들이 의외로 모른다? 야, 그냥 마이너스 300도가 있냐 없냐 이러면 애들이 어 그런 건 너무 쉽잖아. 애들이 그럼 뭔가 의심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좀 뭔가 그럴듯하게, 야, 우주에는 이렇게 말해봐. 우주에는 마이너스 500도 별이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OX를 내보세요. OX 내보세요. 정답은 X죠. 네, 아니나. 마이너스 1000도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거냐고?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온도는 어디가 끝이라고요? 마이너스 273도씨가 끝이야. 이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없어. 왜? 온도라고 하는 건 입자의 운동이야. 입자 운동이 멈췄는데 그 멈춘 게 마이너스 273도씨인데 그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0켈빈은 끝이야. 절대 온도 0켈빈.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온도는 없는 거예요. 0이 끝이야. 꼭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내기를 해보고 이거 후기를 좀 들려주세요. 너무 궁금해. 어, 대부분 친구들이 마이너스 500도 정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니? 우주인데 마이너스 500도는 있을 거야. 없습니다. 이게 뭐다? 절대 온도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자, 집중해서 들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힌트를 줄게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열이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뭐다? 에너지이고, 온도가 높은 고온의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저온의 물질로 이동하는 뭐다? 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열은 에너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이라는 건 에너지다. 에너지 항상 이동하는 거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걸 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온도라고 하는 건, 온도라고 하는 건 그 녀석의 뜨겁고, 어떤 입자들이 뜨겁고 또는 차가운, 얼마나 뜨겁니? 얼마나 차갑니? 정도가 있지. 그 정도를 나타낸 뭐? 수치다. 숫자다 이거야. 인간들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때 섭씨 온도의 기준은 뭘 섭씨 온도의 기준을 잡았냐면 물을 가지고 기준 잡은 거야. 물. 섭씨 온도의 기준은 물이 얼 때를 0도, 물이 끓을 때를 100도. 음. 물이 얼 때를 0도, 물이 끓을 때를 100도로 해가지고 요 사이를 몇 등분한 거야? 100등분한 거예요. 이게 섭씨 온도야. 그래서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온도도 있어. 근데 이 마이너스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은 203도가 되면은 이때가 어떻게 된다고? 입자의 운동이 스탑 멈춰버리는 온도야. 그래서 마이너스 213도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오케이? 자, 이때 뭐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절대 온도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지? 와, 재밌다. 너무 신기하다. 그치? 켈빈 온도. 켈빈이라고 읽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읽는다고? 켈빈이라고 읽는 거야. 자,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 자,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입자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소빈아 좀 이따가 해담아 해담이가 해담이하고 소빈이가 질문하는 하씨 온도는 요거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이거 설명한 다음에 설명할 거야. 어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입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가 섭씨 온도로는 마이너스 273도인데 절대 온도로는 이게 그럼 몇 도가 되는 거냐면 이때를 우리는 0 켈빈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273도씨 때 입자 온도가 멈추거든? 그때를 0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절대 온도다. 알겠지? 그리고 그럼 0도씨는 몇 켈빈이 될까? 여기는 273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0도씨는 273 켈빈이 되는 거야. 100도씨는 몇 켈빈이 될까? 100도씨는 몇 켈빈 되겠어요? 그렇지. 373 켈빈이 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의 관계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섭씨 온도를 도씨라고 하고 절대 온도를 켈빈이라고 하면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음. 오, 나윤이 대박인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주면은 섭씨 온도에 213을 더해주면은 그게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면은 절대 온도가 0이 되잖아. 섭씨 온도가 0이 되면은 절대 온도는 273이 되잖아. 섭씨 온도가 100이 되면은 절대 온도는 373이 되잖아.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좀 어렵지만
한 70%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네 한번 써보세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뭔지는 한 70%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불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좋았어. 똑똑이들. 좋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 이하의 온도는 있다, 없다? 없다. 어, 마이너스 274도도 없어요. 마이너스 275도도 없는 거야. 우주가 아무리 차가워도 그건 없는 거야. 여러분, 우주의 온도는 지금 대략 얼마일 것 같아? 우주의 평균 온도.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우주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지구, 여러분들 지금 방에 있잖아. 방의 온도보다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우주는. 별이 많으니까 높을 것 같지? 하지만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되게 낮아요. 예, 우주는 몇 켈빈 될 것 같아? 대략? 우주는 몇 켈빈, 절대 온도를 몇 켈빈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해담이, 야, 비슷했어. 오, 지환이 비슷했어.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 우와. 네, 우주는 한 대략 한 3켈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따지면은 약 몇 도씨야? 몇 도씨니, 이거? 우주가 약 한 3켈빈이면 섭씨 온도는 몇 켈빈 정도, 몇 도씨가 되는 거니?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절대 온도가 3켈빈이면은 섭씨 온도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70도인 거잖아. 알겠어? 이거 좀 어렵지? 이거 더하기 빼기 잘해야 된다. 어, 우주는 이렇게 굉장히 차가워요. 우주 전체의 온도는 대부분 이렇게 낮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고. 자, 예, 아까 친구들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화씨 온도는 뭐예요? 화씨 온도는 우리가 F로 나타내는데, 그 화씨 온도는 도대체 뭡니까? 들어봤지? 요건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온도의 단위인데, 얘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기준을 굳이 말하자면, 얘도 기준이 있겠지? 어, 얘도 물이 기준이야. 화씨 온도도 물이 기준이긴 한데, 어떻게 잡은 거냐면, 물이 얼 때, 어디 있어? 선생님이. 음, 이거를 보자. 자, 물이 얼 때를 32로 잡았어요. 아, 선생님, 왜 32로 잡았어요? 0도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일단 물이 얼 때 32로 잡았고, 물이 끓을 때를 212로 잡았어요. 왜 하필 212야? 요 간격이 몇이냐면 얘는 100등분이 아니야. 요 간격이 180등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 화씨의 0화씨는 몇 도냐?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금물 있잖아, 소금물. 아주 농도가 진한 소금물에, 소금물이 얼 때, 진한 소금물이 얼 때의 온도를 0으로 했어. 왜 그랬나 몰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개척시대 그 사람들이, 소금물을 막 얼려 봤나 보지. 그때 그걸 0으로 잡고, 그냥 물이 얼 때를 32로 잡은 거야. 그 다음에 끓을 때를 212로 잡은 거야. 되게 복잡하지? 우린 잘 와닿지 않아.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화씨 온도는 사실은 그냥 섭씨 온도와 좀 다르다.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어렵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자, 지율이가 가장 그럼 뜨거운 온도가 있으면 있어요? 라는 질문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자, 여러분. 지율이가 좋은 질문했어요. 가장 뜨거운 온도는 있냐? 자, 여러분, 가장 뜨거운 온도는 몇 도실까요?
아는 사람. 자, 아까 분명히 가장 차가운 온도 나왔지.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차가운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했어요. 즉, 절대 온도는 이게 0 켈빈이랑 똑같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온도는 언제냐? 좋은 질문인데. 생각해볼까? 가장 뜨거운 온도는 몇 켈빈일까요? 자, 은서. 끝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준우. 한계가 없다. 해담이 무한하다. 다른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무한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온도가 있을 것 같아요? 3조? 273도? 뜨거운 건 아까 뭐라 했어? 입자 운동이 활발하는 거잖아.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는 끝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물론 무한정 높이가 쉽진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뜨거운 온도는 끝이 없어요. 무한대야, 무한. 예. 또 아이니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36.5도인데 우리가 36.5도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섭씨 온도지, 그치? 그러면 화씨 온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36.5도라고 안 합니까? 거기서는 화씨 온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지금은 대부분 옛날에는 화씨 온도 썼지만 대부분 이렇게 섭씨 온도로 많이 통일을 했다. 어, 전 세계적으로 또 통일하는 게 좋으니까 섭씨 온도로 많이 통일하는 추세가 있어요. 화씨로 통일하진 않아요. 그렇게 알면 되겠고 굳이 이 공식을 알고 싶다 그러면 써주긴 할게.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 빼기 32도예요. 이렇게 하면 돼. 왜냐면 180등분 했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 몰라도 돼. 옛날에는 이것까지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궁금한 친구들.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고 싶다. 나 좀 아는 척 좀 하고 싶다. 그럼 외워둬. 섭씨 온도. 근데 선생님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까지는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암기는 별로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에서 여기서 유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상당히 능력자인데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아, 이렇게 구하구나. 정도 이런 게 있더라. 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온도의 정의는 섭씨 온도, 절대 온도, 화씨 온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섭씨와 화씨가 있다. 음. 화씨 온도도 마이너스 있어요. 음.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이거 수업한 거는 캡처해서 올려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하이탑을 보면서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8쪽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열의 이동. 자, 열은 어떻게 이동한다고?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그렇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어떤 물체로? 그렇지. 낮은 물체로 누가 이동한다?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동을 한다. 자, 이동하는 방식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온도 나오죠, 온도. 별표, 별표.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뭘로 나타낸 거? 숫자로 나타낸 거, 수치로 나타낸 거. 자, 여기서 중요한 온도가 두 가지 나오는데, 섭씨 온도. 물이 얼 때를 0도, 물이 끓을 때를 100으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를 우리는 섭씨 온도다. 라고 하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도 단위를 쓰는 건데, K라고 쓰고 뭐 어떻게 읽는다? 켈빈이라고 읽고,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를 얼마로? 0으로. 그래서 0 켈빈은 섭씨 온도는 얼마에 해당한다? 마이너스 273 켈빈에 해당한다.
어,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씨에 해당한다.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의 관계 똑같다고 그랬죠. 온도와 입자의 운동을 인다고 했죠. 온도와 입자 운동은 동일하다. 잠깐만요. 자, 그때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래서 찬물의 입자의 운동을 보면 느려요. 뜨거운 물의 입자의 운동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라요. 음, 우리가 느리다는 걸 다른 말로 둔하다, 빠르다는 걸 다른 말로 활발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왜 켈빈이라 했냐고?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국제 그 회의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 잘 모르겠어. 음. 자, 개념 빌드업. 자, 온도라고 하는 거는 뭐가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글자. 네 글자. 입자, 뭐까지 해야 될까? 네 글자. 그렇지. 윤서 잘했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게 바로 뭐다? 온도다. 자,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뭘로 나타낸 거? 수치. 자, 별표. 수치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해요? 온도. 자, 여러분들 이제 열과 온도 구분되죠? 열은 입자 운동을 나타낸 에너지고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이고,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야, 수치. 자,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것은 물이 얼 때와 끓는 점 사이를 백등분하는 온도다. 무슨 온도일까요? 그렇지. 잘한다, 이제. 섭씨 온도.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과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란 말이야, 이해. 알겠어요? 여러분들, 암기를 먼저 하면 안 돼.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건 암기하는 건 맞는데,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재밌니? 아,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마시는 물도 이게 다 입자로 돼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음을 보면서, 쟤는 0도씨 밑에이다. 물이 끓을 때, 라면 물이 끓을 때, 쟤는 100도씨 위다. 그 걔들의 입자의 운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돼봐. 얼마나 재밌겠니? 아, 입자 운동이, 여기 입자가 보인다. 보여, 보여. 물의 입자가 둥둥 떠다닌다.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음, 그런 사람이 되면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우리가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 거야. 물을 마실 때도, 여기에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고 있네, 물 알갱이들. 내가 맛있게 깨.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하나하나가 다 재밌겠어. 물 마실 때도 재밌는데. 자, 4번. 물의 온도가 어떨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까요? 온도가, 그렇지. 높을수록. 너무 잘한다. 완벽해요. 너무 잘했어. 자, 이게 바로 열의 이동과 입자의 운동, 온도, 입자 운동, 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넘겨봐봐. 열 평형. 이거는 책을 보면서 할 텐데, 아까 우리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한다 그랬지? 열이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열이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실험을 볼게요, 요거.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었어. 그러면 뜨거운 물이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찬물은 온도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뭐가 이동하겠어요? 열 에너지 또는 열이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은 열을 찬물한테 준 거잖아. 그치? 그럼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고. 뜨거운 물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뜨거운 물의 입자의 운동도 점점 느려지겠죠. 찬물은 열을 받았으니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입자 운동이 찬물의 입자 운동은 처음보다 어떻게 되겠어? 활발해지겠지? 그러다가 이 둘의 입자 운동,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과 찬물의 입자 운동이 같아지면, 같아지는 지점이 올 거 아니야. 같아지면은 뭐가 같아진 거예요? 바로 온도가 같아진 거죠. 그 온도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열 평형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열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열이라는 것은 이런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거.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낮은 물체 섞었을 때 높은 물체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점점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겠지. 그러다가 둘이 운동이 같아지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나왔는데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 열평형 또는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 됐죠? 어, 좋았어. 밑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예시들을 볼게요. 온도계도 열이 평형이 이루어진 거야. 왜냐면 온도계를 보면은 이 온도계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어. 이 액체의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추잖아? 자, 언제까지 올라가다 멈추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과가 있어. 물체가 있어. 어. 이 주변에 있는 물체하고 이 온도계하고 온도가 똑같아졌을 때가 멈추는 거지. 둘이 뭐가 이루어졌어? 열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자, 과일을 찬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가두면은 시원해져. 자, 왜 시원해질까요? 찬물에다가 과일을 담아두면은 과일이 시원해져. 자, 왜 시원해지냐면 바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과일의 온도가 높다면은 과일에서 찬물 쪽으로 열이 이동하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은 처음보다 온도가 낮아진 거지.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야. 냉장고 속에 있으면 냉장고는 차갑잖아. 그러면 이 냉장고 속에 있는 음식물이 온도가 높을 텐데 처음에는 얘들이 냉장고한테 열 에너지를 주는 거죠. 열이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서 냉장고와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서준이가 열평이 될 때 온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면 돼요. 봐봐. 열평이 이루어질 건데 한쪽에는 찬물을 준비하고 한쪽에는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 뜨물이라고 할게. 자, 찬물의 온도는 0도라고 합시다. 뜨거운 물의 온도는 40도라고 합시다. 근데 둘의 양이 똑같아.
얘도 1kg이고 뜨거운 물도 1kg이야. 이 둘을 섞었다고 생각해봐. 양이 똑같잖아? 양이 똑같으면 똑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 같은 물질이면은 양이 똑같으면은 정확히 그 중간에서 평형이 이루어져요. 양이 같으면. 그래서 40도의 뜨거운 물과 0도의 찬물이 있었다 그러면 이 둘의 온도는 몇 도에서 평형이 딱 이루어지냐면 정확하게 이 중간 20도에서 평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찬물이 양이 많아. 따뜻한 물이 양이 적어. 이게 둘이 섞었다 생각해봐. 그럼 이때는 찬물이 0도, 뜨거운 물이 40도라고 하면은 이때는 중간에서 안 되죠. 열평형이. 어디서 되겠어? 자, 40도가 있고 0도가 있을 때 2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도보다 아래에 있겠어요? 20도보다 위에 있겠어요? 이 둘이 섞으면. 생각해봐, 여러분. 찬물이 더 많아. 그러면 찬물이 더 많으면 찬물은 온도 변화가 적지. 뜨거운 물은 온도 변화가 크죠. 왜?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음, 대략적으로.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한다 하면은, 그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문제 풀다 나중에 해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는 적다. 양이 많으면 변화는 조금 일어난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어.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는 적다. 열평이 이루어질 때. 그 정도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자, 92페이지를 보세요. 자, 92쪽에 보면은 실험이 나와요. 이게 바로 어떤 실험이냐면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는 실험이에요. 물을 섞어.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찬물은 200ml, 뜨거운 물은 100ml야. 그러면은 온도가 찬물과 뜨거운 물의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표현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그림처럼. 뜨거운 물이 양이 적으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찬물은 양이 많으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는 몇 도인지 구하라고는 안 해. 이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열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풀어서 정답을 올려보세요. 열은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이동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변화는 점점 더 커진다.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열평형이 된다. 열평형일 때 온도 차이가 가장 크다. 그렇지. 대부분 잘했네요. 좋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찬물로 이동하니까 틀렸고, 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온도 변화는 점점 작아져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이거는 얘들 기울기를 보는 거야. 뜨거운 물은 처음에 이렇게 빨리 뜨거워졌어. 그런데 기울기가 서서히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져. 느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정도가 점점 느리게. 찬물도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요.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죠. 거의 열이 이동 많이 했다는 거야.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변화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열을 뺏겼으니까 점점 둔해지는 거고, 열평형에 도달하는 거고요. 열평형이면은 둘의 온도 차이가 없는 거죠. 온도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자, 2번. 정답을 보여보세요. 위 탐구 결과로 얻은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열평형 상태인 구간은 어디겠는가? 자, C일까 D일까? 열평이. 아직 C는 둘의 온도가 같아지지 않았잖아. 그렇죠. C와 D가 아닙니다. D부터 열평형이 된 거야. C는 아직 같아지지 않았잖아, 아직. C는 아니야. D예요, D. 이해돼? 조심하세요. 어디야? D만. 여기 D 이후에 열평형이 된 거예요. C는 아닙니다. D예요. 조심하세요. 자, 3번. 정답을 그래서 올려보세요. 온도가 달라요. 접촉을 했어.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점점 온도가 높아졌네? 자, 근데 봐봐.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올라갔네? 열은 A에서 B로 이동했다.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진다. 10분 후 열평형이 된다. 4번일까, 5번일까? 3번일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틀려도 괜찮아. 틀린 친구들,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 시험 볼 때 안 틀리면 돼요. 자,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우선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 어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게 어때? 맞죠? 열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이동하니까. 기억은 맞아요. 자, 이건 대부분 알 거고. 두 번째,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진다. 선생님, A의 온도가 높으니까 활발하죠?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도 있을 거야. 지금 A하고 B 중에 누가 활발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뭘 물어본 거야? A가 이 실험을 통해서 접촉한 이후에 점점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어, 얘들은 입자가 운동이 활발했다가 점점 둔해지는 거잖아. 왜냐면 온도가 높았잖아. 근데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A는 점점 둔해지는 게 맞죠. 니은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거야. 디귿, 약 10분 후에 열평이 된다. 10분을 보세요, 10분. 10분이 지나면서 둘의 온도가 어때요? 같아진 걸 알 수 있죠. 뭐가 이루어졌다? 그렇지. 열평형이 이루어졌다. 3번. 틀렸던 친구들 이해됩니까? 자, 틀렸던 친구들 중에서만 이해된 친구 다시 네 써보세요. 네. 소빈아, 승훈아, 승준아, 윤서야. 지금 미안해. 지금 이름 부른 친구들이 틀린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잠깐 오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 비디오 킨 친구들 이름 부른 거야. 오해하지 마. 미안해. 잠시 오해할 수 있게 생겼네. 그게 아니라 틀린 친구 이름 부른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선생님, 아까 여기 2번에서는요, 선생님, C가 열평형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여기도 지금 열평형이 아닌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 봐봐. 달라요, 지금 둘은. 2번에 있는 요 C 구간을 잘 봐봐. 2번에 있는 요 C 구간은 아직 온도가 같아지지 않은 거야. C의 끝에 가서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아직 열평형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D에 와서야 불의 온도가 같아진 거지. 여기부터 이 점, 여기부터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야? 열의 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D가 이루어진 거 C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랑 3번에 있는 이 그림 10분이랑은 다른 거예요. 3번에 있는 이 그림 잘 봐봐. 다르잖아. 왼쪽에서 지금 C가 어디 있던 거냐면 C는 지금 여기 있던 거야. 요게 C였던 거죠. 10분은 여기가 10분은 D야 D. D에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약 10분 후 10분 후라는 건
10분부터라는 거야. 약 10분부터 질문한 친구 이해됐어요? 10분부터 열평이 된 게 맞잖아요. 물질 세개의 열평형 그래프여도 어쨌든 다 마지막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음, 오케이.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질문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높아. 그래서 선생님도 너무 재밌게 수업했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어. 와. 오늘 첫 시간 정말 여러분 때문에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는 시간이었나요? 네. 열과 온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엄마, 아빠, 야야, 동생, 언니, 오빠, 형. 잠깐 일로 와봐. 열이 뭐야, 열? 열 아는 사람. 그러면, 아, 뜨거운 거잖아. 이렇게 할 거야, 아마.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열입니다. 숙제는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뭐냐, 그러면? 지금, 온도 뭐야, 그러면? 야, 그거, 온도가 온도지.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럴 거야. 온도가 온도지. 그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고, 사람이 겸손해야 돼. 무시하지 말고, 아, 오늘 배웠는데요. 온도라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게 온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0도씨, 100도씨 이렇게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얼 때와 끓을 때를 0도와 100도로 잡은 다음에 100등분해서 만든 숫자예요. 절대 온도라는 것도 있어요. 입자들이 운동하는 에너지가 아예 멈춰버린 거, 입자들이 운동이 멈춘 상태를 0으로 잡은 절대 온도도 있어요. 그게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 213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13도 이하의 온도는 없어요. 오늘 그거 배웠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하면 다음 시간까지 안 까먹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 설명 안 하면 내일이면 까먹어. 아시겠어요? 반드시 주변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최고예요.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숙제는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녹화 정지하고